자, 여기서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거듭제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우가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니까. 자, 첫 번째 수원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지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서 제일 첫 번째 지금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원이 지수 단원입니다. 지수 단원. 자, 보세요. 지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언제 이 내용을 들어봤냐 하면은 우리가 중3 때 제곱근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중3 때 제곱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더 살펴보자면 간단히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 더하기 근이잖아요. 그죠? 제곱 더하기 근. 그러니까 어떤 i를 두 번 곱해서 숫자 뭐 4가 나왔다. 이때 요거를 우리는 x제곱이 4라고 적을 수 있고, 요 x제곱을 4일 때 요 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의 제곱근, 요렇게 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만약에 8이 돼요. 그러면 요런 것을 우리는 x는 8의 세번 제곱에서 8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만약에 4제곱이 16이야. 그러면은 x는 16의 4제곱근. 되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형태로 간다면은 5제곱근, 6제곱근,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5제곱근부터는 5제곱근, 6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얘기할 건데 봐. x가 4의 제곱근입니다. 맞죠? 그럼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x의 값을 우리가 중3 때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풀면은 x의 값이 뭐 나와요? 2도 나오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실수 두 개가 나왔지. 맞죠? 근데 x 세제곱이 8이에요. 요걸 풀면 뭐 나왔습니까? x는 2 나오고, 또는 x는 뭐 나오죠? 그 다음 x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아직 잠에서 깨어난 지가 얼마 안 됐군요. 그 다음 x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3차 방정식의 해로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x 세제곱은 8이니까 요거를 넘기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요렇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옆으로 풀어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 요렇게 될 것이고,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로 풀면은 x 마이너스 2 하나,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하나,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의 첫 번째 이 아이의 근이 x는 2가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럼 뭐 쓰면 돼요? 근의 공식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그 답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근의 공식을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빼기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3i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을 구해라. 이 녀석의 근을 구해라. 아니면 이 녀석의 근을 구하면은 우리가 그 근을 이때까지 배웠던 방식들로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제곱근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이고,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일단 그 내용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곱근이었고요. 자, 지금 처음 배운 내용은 이제 거듭제곱 먼저 배우는데, 거듭제곱은 언제 배웠냐면은, 자,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고 이제 거듭제곱근을 구하겠죠.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여러 번 곱해주는 게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은 거기서 근을 찾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곱하기 a를 우리는 a의 제곱이라고 적었고,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면은 A의 세제곱 요렇게 적어서 요 곱해진 I를 우리가 요 녀석을 베이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곱해진 횟수를 우리가 가리키는 수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형태로 첫 번째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몇 제곱이냐? A를 n번 곱했을 때 A를 n번 이렇게 곱했을 때 우리는 요것을 A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거듭 제곱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 이런 내용을 먼저 도입을 하면서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서 앉으세요. 빨리 와서 앉으세요. 수업 시간 뭐 익히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수업하는 부분들을 녹화를 합니다. 지금 준우의 뒤통수가 돼가고 있죠. 앉으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쌤도 최대한 그 시간 맞춰서 들어올 거고 정시에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맞춰서 꼭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수업이 앞으로 수업 이제 지나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들으면 되긴 되지만은 아시겠죠? 자, 빨리 책 펴고 몇 쪽이야? 10쪽인데 자, 다시 보세요. 좀 늦게 왔으니까 다시 간단히 내용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거듭제곱이라는 내용이 열심히 나오는데 거듭제곱이라는 녀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A를 N번 곱한 것. 됐지? A를 N번 곱한 것. A 곱하기 A 하면은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얘를 및 얘를 지수라고 적는다고 얘기했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있으면은 얘를 우리는 A의 4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요거 지금 거듭제곱으로 내용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지수 법칙인데 이거 되게 중요하지. 언제 배웠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듭제곱은 중1 때 배웠고 그리고 지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거를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항식에서의 사용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요걸 배웁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 중2 때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잘 익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실수이고 M과 N이 자연수일 때 자, 4가지 형태, 전체 5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놨는데 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들인데 이것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중학교 1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인데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라는 I와 B라는 A가 실수가 될 것이고요. 자, 실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 된다는 말이죠. 자연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야. 어떤 때? M과 N 지수가 무슨 수일 때? 자연수일 때. 자연수일 때는 다 된다 이 말이야. 됐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자, 첫 번째 A를 N번 곱한 I와 A를 N번 곱한 I를 곱하면 그죠? 그럼 요거는 A의 M 더하기 N이 되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밑에 바로 쌤이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A의 제곱에는 A가 몇 번? 2번 곱해져 있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A의 세제곱에는 A가 3번 곱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갈로 풀어버리면 A가 몇 번 곱해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A가 전체 5번 곱해져 있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 지수, 밑이 같은 두 지수를 더했는 값이 전체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중학교 내용 복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번에는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을 한번 나눠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나눗셈의 기본은 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승 이렇게 나타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끝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이제 답이, 자 보시면은 우리가 요거는 중학교 때도 계속 이렇게 적었어. 만약에 m이 n보다 더 크면은 m에서 n을 빼라. 그리고 m과 n이 같을 때는 1이다. 그리고 n이 더 클 때는 n에서 m을 빼고 역수를 취하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형태를 기억을 하지 마시고 그걸 다 나눠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분수대로 적으면 돼요, 여러분. 자, 얘 바로 들어볼게요. 얘 들어봅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하는데 a의 3승 나누기 a의 제곱을 하면은 얘는 a의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하나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는 a 곱하기 a고 얘는 a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a끼리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여기는 a가 남을 것이고. 맞습니까? 만약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 더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와 똑같으면 답은 얼마예요? 얘는 항상 1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a의 요번에는 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역시 분수 형태로 나타내어서 바로 적어본다면 밑에 a가 4번 곱해져 있고 위에 a가 2번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약분하고 남는 것은 분모의 a 제곱이 남고 분자는 아무것도 안 남았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안 되죠? 0이라고 적으면은 더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약분하고 남은 수 1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곱한 i를 다시 제곱하는 형태. 자, 3번 여기다 적을게요. 3번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만약에 a의 m제곱을 전체의 n번 다시 제곱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a의 m제곱 곱하기 n 얘들아. 이것도 얘를 여기 바로 적고 끝낼게요. 자, a의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 말이야. 그지? 이거는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여러분 슈퍼에 가면은 보통 과자를 팔잖아요. 그죠? 근데 과자 파는데 새광도 새광 1,000원이야. 양파링이 1,000원이야. 그러면은 2개 사면 2,000원인데 한 번씩 이제 묶음 판매하잖아. 묶음 판매. 그러면 새우깡하고 양파링하고 딱 묶어가지고 1,500원을 팔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떤 우리의 소비 심리가 어떤 거야? 오, 싸네! 하면서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새우깡 3개를 따로 사고 양파링 3개를 따로 사면은 만약에 1,000원씩이라 그러면 6,000원이 들겠지만 묶음으로 된 거를 우리가 3봉다리를 사면은 한 4,500원 정도 들 거 아니에요. 맞죠? 한 묶음이 1,500원이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뜰 소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요 a 제곱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봉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3번 샀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건 결국에는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가장 첫 번째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전체 a의 지수 2 더하기 2 더하기가 되니까 전체의 a의 육승이 되지 않느냐. 됐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나머지 지금 4번하고 5번에 나와 있는 형태는 분배법칙인데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 우리 숫자 했을 때 분배법칙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4번, 5번도 간단히 적을까요? 요거는 요 내용이라서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A의 AB 전체를 N제곱 하면은 요 N승이 A에도 가고 B에도 간다 이 말이야. 맞지? 이게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야. B분의 A의 N제곱이면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에서 파생된 내용이기 때문에 3번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봐. 그러면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중학교랑 똑같은데요가 아니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뭐냐? A가 밑을 선생님 아까 베이스라고 했습니다. 베이스. 기본을 깔아주는 그 밑을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실수일 때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요 A와 B 문자를 보고 아니면은 정수 형태 중에 특별한 자연수 형태를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A와 B가 실수가 되기 때문에 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같은 밑이야 되죠. 2의 4제곱이면은 2의 7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을 하면은 요건 답이 뭐 나오냐 하면은 마이너스 2의 8제곱, 이것도 된다라는 말이죠. 맞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나눠서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를 3번 하면은 얘는 음수고 얘가 마이너스 8 맞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2의 우승이면 30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 부호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맞습니까? 요거 계산해 보세요. 이 마이너스 1을 8번 곱하면은 결국 얘는 부호가 2의 8제곱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답이 256, 256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죠? 여기 된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 봐. 만약에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을 해도 우리는 2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단 말이고, 또 루트 3의 세제곱 곱하기 루트 3의 4제곱을 해도 우리는 루트 3의 전체의 7승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에서 다 성립해요. 누구일 때? 단,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도 배우고 유리수도 배우고 실수도 배워요. 아시겠죠? 근데 그때마다 다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음수일 때 하고 어떨 때는 성립하고 어떨 때는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데 그거를 꼭 외워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 해줄 테니까 그 나누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MN이 자연수일 때는 밑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아시겠죠? MN이 자연수일 때는 밑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자, 어떤 지수의 곱셈일 때는 밑이 같은 지수의 곱셈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시오. 그리고 요렇게 나눗셈일 때는 분수로 나타내시오. 됐죠? 분수로 나타내시오.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지 마시고 그냥 분수로 나타내시오. 됐죠?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갈로의 제곱이 있을 때는 곱해 주시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하여튼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이 8월 17일이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대형 수업 위주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시간이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이랑 확실히 나눠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미화가 죽는 학생이 한 명 있네. 자미화가 죽는 학생. 자미화가 죽네요. 재현. 자마나. 당분간 수업이, 수원 수업이 오전 10시 가장 첫 타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뭐 토요일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대신에 주중에는 수업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조금 일찍 자고, 아시겠죠? 일찍 자고, 대신에 오후에 뭐 낮잠을 좀 해 더 자든지, 영 피곤하면은,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늦게 자고 이런 뭐 평소에 늦게 못 자니까 주말 되면은 늦게 자고 싶은 그런 욕구들, 평소에 못했던 게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수업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고등수학 하수업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알죠? 고등수학 하수업을 하고, 재현이도 일단 오늘은 하수업을 일단 하세요. 하수업을 하고. 알겠지?
마치기는 뭐 금방 마칠 거야.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고등부 한 타임 수업이 110분 수업이야. 한 타임 110분 수업, 70분 플러스 30분이라고 얘기했잖아. 응? 70분 플러스 40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220분 수업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연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를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똥똥 우리 해야 할 거 똥똥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면 됩니다. 뒤에 영어 시간하고 이런 것들하고 좀 조정 좀 해볼 거고 지금 시스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아직까지 조금은 어색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계속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사적인 얘기, 조금 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는 조금 배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도 끌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또 집중합시다. 이제 거듭 제곱 근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자마자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이 이제 거듭 제곱근이야. 거듭 제곱근. 요거 갈로 치면은 제곱근이지요. 그리고 제곱근 아까 얘기했죠. 요거 언제 배웠다고요? 중3 때 배웠다고요. 됐나요? 우리가 중3 때는 요것만 배웁니다. 뭐요? x제곱이 4. 요것만 배운다 이 말이에요. 요게 2차 방정식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곱만 아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세제곱이 8도 배우고 4제곱이 뭐 얼마야? 81 이런 것도 배울 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할 거야? x의 n제곱이 a 요래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더 적어볼게요. x제곱이 마이너스 4도 있을 것이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도 있을 것이고 x 4제곱이 마이너스 81도 있을 거예요. 됐죠? 됐죠? 자, 리딩 읽어봅시다. 자, 요 x는 뭐라고요? 4의 제곱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숫자 2가 있을 때는 2제곱근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냥 바로 제곱근. 요건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x는 8의 3번 제곱했는 i의 근이니까 8의 세제곱근. 됐습니까? 요거는 x는 81의 4제곱근. 됐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x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 눈에 힘주세요. x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x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리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리딩.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x는 뭐요? a의 몇 제곱근? n 제곱근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리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요거야. 요거를 읽어주는 방법. 됐죠? x를 몇 번 제곱해서 a가 나왔을 때 우리 그 x를 읽어주는 방법은 x는 a의 n제곱근이다. 자, 가장 기본적이고 선생님 너무 쉬워요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요거를 우리가 방정식 형태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자, 방정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요 내용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1 내신 모의고사를 내신 시험을 치면은 가장 1번에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1번에 나오는 문제들. 보통 우리 여러분 내년도 여러분은 중간고사를 쳤을 때 1번 나오는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좀 쉽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의 오답이 상당히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 중3 때도 여러분 제곱근을 제대로 배우면은 제곱근이 쉬웠는데 처음에 제곱근 배워보면 제곱근 내용들 중에 헷갈리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방정식으로의 해석인데 방정식의 근은 여러분, 자, n차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요거의
근의 개수.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자.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정식이 일반적인 다항 방정식이 n차 방정식, 1차 방정식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n차 방정식에 뭘 물었느냐? 근을 물었습니다. 자, 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차 방정식의 근 몇 개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는 2개 나올 때도 있고 1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배웠지만은 고등학교에서 1학기 때 우리 뭘 배웠죠? 허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허수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근은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배웠습니까? 2차 방정식 근 개수 몇 개야?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의 근은 2개. 됐습니까? 3차 방식의 근은 3개. 4차 방식의 근은 4개. 됐어? 그러면 n차 방식의 근은 몇 개? n개. 끝. 끝. n차 방식의 근은 n개예요. 됐죠? 5차 방식의 근은 몇 개라고? 5개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근을 구해낼 수 있잖아. x제곱이 4일 때 x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2개. 맞습니까? 요것도 여러분들 쉽게 구해낼 수 있어요. x제곱이 마이너스 하면은 x는 2i 그리고 마이너스 2i. 2개입니다. 됐죠? 그리고 x세제곱이 8일 때는 x는 2.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처음에 우리 쌤 풀어줬는데 2차 방식 나머지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딱 3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됐죠? 이렇게 n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을 때는 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n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 n개 중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어떤 놈은 실수근이 나오고 어떤 놈은 허수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와 허수로 그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자, 얘기 다시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복소수 단원을 배워요. 복소수 단원을 배우면서 수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배웠던 실수가 아니고 새로운 수의 단위를 하나 배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수의 영역이 복소수까지 확장은 되지만, 그죠? 되지만, 실질적인, 어떤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래프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실근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는 실수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 보세요. 선생님, x 4제곱에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x 4제곱이 마이너스 81이 되려면은, 자, 보세요. 나타내 봅시다.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4제곱이 마이너스 81이면은 x제곱이 뭐 돼야 되죠? 9y.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9y가 되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제곱하면은 81의 마이너스 81i 제곱, 요걸 제곱하면은 81i 제곱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소수에서 배울 때도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은 x제곱이 마이너스 9인 거는 배웠지만 x제곱이 9y인 것, 여러분 이거 얼마인지, 그럼 x는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x제곱이 마이너스 9y, x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됐죠? 이거는 그냥 복소수라고 이 x의 값은 그냥 허수라고 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이 x가 허수라고 얘기해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값이 얼마인지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됐나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니? 자,
중요한 것은 뭐야? n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니? 근의 개수가 몇 개 나온지 알면 돼. 그냥 그는 4개야. 근데 제곱해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 제곱해가 마이너스 구해야 되는 어떤 아이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거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됐지?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n차 방정식의 뭐의 개수? 뭐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근의 개수. 실근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2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쉽게. 정말 쉽게. 정말 쉬운 예로 생님이 딱 4개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해 주겠습니다. x제곱이 4, x제곱이 마이너스 4, 세제곱이 8,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의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를 물을 때 헷갈리면은 딱 요 4가지의 예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버리면 됐죠? 됐죠?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확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번 x제곱이 4야. 자, 진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x제곱이 4야. 근의 개수 몇 개예요? 근의 개수 몇 개예요? 말을 해. 2개. 됐죠? 2번 x제곱이 마이너스 4. 근의 개수 몇 개예요? 2개. 됐죠? 3번 x세제곱이 8이요. 근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이거는 모를 수 없잖아. 모르기가 더 어렵겠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요. 근의 개수 몇 개? 3개.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실근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예로 드러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한 예로 바로 풀면 돼요. 됐죠? 이거 산수돼, 안 돼? x제곱이 4야. 그럼 x는 여러분 얼마예요? x 얼마예요? 바로 적어봅시다. x 얼마예요? x는 2. x는 마이너스 2. 2개 나왔죠? 요건 여러분 x제곱이 마이너스 4면은 우리는 근을 구해낼 수 있어요. 2i 마이너스 2i.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실근 있어요, 없어요? 실근 있어요, 없어요? 실근 없죠. 됐죠? 우리 지금 실수한 겁니다. 빠른 건 실수. x세제곱이 8입니다. x세제곱이 8이면은 x는 2 있습니다, 실근. x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면은 x는 마이너스 2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허수근입니다. 됐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버리면 여기서는 이 단원 자체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맞추고 가는 거야. 맞추고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지수가 몇 차입니까? 짝수의 홀수예요. 지수 차수가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맞춰가는 거야. 지수 차수가 짝수, 뒤에 있는 수가 양수. 지수 차수가 짝수, 뒤에 있는 수가 음수. 지수 차수가 홀수, 뒤에 주어진 값이 양수. 지수 차수가 홀수, 뒤에 주어져 있는 수가 음수. 됐지? 그러면 3번, 4번은 그냥 둘이가 같아요. 맞습니까? 갑니다. 지수가 홀수이면 실근은 몇 개요? 한 개로 그냥 끝납니다. 뒤에 수가 양수, 음수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되겠니? 그리고 지수가 짝수일 때는 중요하지. 2개 나눠질 거 아니야. 뒤에 주어진 값이, 그죠? 그 주어진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수일 때 2개, 음수일 때는 0
개.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지수 거듭제곱근의 개수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요네요. 선생님이 오늘은 지금 우리가 조금 수업도 늦게 시간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필기하는 시간을 따로 안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 보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반드시 오늘 밤에 늦어도 밤에는 선생님이 올려놔. 선생님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죠?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그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고! 자, 고 갑니다. 고. EX 고 갑니다. 자, 주목. 오늘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X의 4제곱이 뒤에 있는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필요가 없습니다. 20. X의 7제곱이 마이너스 27. X의 8제곱이 마이너스 56. X의 9제곱이 214. 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왜 이래? 자, 됐죠? 됐죠? 그러면은, 자, 이거 지웁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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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근개수, 실근개수.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근의 값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건 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고 갑시다. 할 거 없어요. 몇 차 방정식입니까?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4개입니다. 7차 방정식입니다. 뒤에 보지도 마세요. x 7승만 봐주시면 됩니다. 7개의 근을 가지고요. 8차 방정식 8개의 근을 가지고요. 9차 방정식 9개의 근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중에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근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지? 자, 실근의 개수를 구할 거야. 자,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뭐부터 할까요? 쉬운 게 뭐죠? 홀수 지수가 더 쉬웠어요. 그죠? 홀수 지수는 몇 개요? 1개. 홀수 지수는 1개. 뒤에 숫자를 볼 필요가 없어. 됐니? 음수 양수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1개야.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짝수일 때를 보겠습니다. 짝수일 때. 요게 짝수고 요 뒤에 수가 무슨 수? 양수. 그러면 실근 2개. 요게 짝수고 음수. 실근 없어. 요렇게. 됐죠? 자, 오늘 하는 가장 키포인트. 가장 키포인트. 됐지?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다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줍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의 개수느냐? 실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 열 구해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해낼 때 여러분 헷갈리면은 어려운 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x 8승이 뭐 256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승 4,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8, 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가지고 딱 구해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 주어진 뒤에 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했는 지금 설명이 페이지 21쪽까지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밑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n제곱근 제곱해서 A가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그리고 방정식 x n승에 A의 해를 우리는 x라고 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리딩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렇게 돼 있죠? 좀 더 안 커지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이 되게 어려워. 이렇게 보는 표가 더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더 어렵단 말이야. 실수 A와 자연수 N,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이면은 A의 N제곱근 중 실수는 2개가 존재한다. 이거와 이거이다. A가 0이면은 실수는 0, 1개 존재한다. A가 음수일 때는 실수인 것은 없다. N이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1개 존재한다. 됐죠? 됐죠? 요렇게 있는데, 이게 표로 봐도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자, 표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이 표로 봐도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표 봐도. 그죠? 뭐 깔끔하게 정리는 돼 있지만은 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짝수, 홀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기억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x제곱이 4, -4, x제곱이 8, -8. 그때 형태로 기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를 직접 구해보자는 거야. 그 해를 직접 구해보자는 거야. 자, 보세요. 이 x제곱이 4의 실근을 구할 때 얘는 바로 우리가 구했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요래 적었습니다. 그죠? 근데 x제곱이 5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이 녀석의 값을 산수로 계산기로 두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왜? 어차피 무리수예요.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하기로 했습니까? 표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제곱근 루트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x를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적고 루트 5라는 아이는 제곱을 하면은 5가 되는 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적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x의 제곱이라는 아이는 x를 2번 곱했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건 x 곱하기 x인데, 그리고 x 세제곱이라 적는데, x의 1승일 때는 우리가 보통 x의 1제곱이라고 하거나 x의 1승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숫자일 때는 뭐 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생략합니다. 맞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기본적인 단위를 얘기할 때는 그 일자를 생략하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엄마, 나 오늘 핫도그 사 먹게 1,000원만 줘. 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2,000원 주세요, 3,000원 주세요는 얘기하지만 1,000원 주세요는 잘 안 하죠. 그죠? 그죠? 나 사탕 사 먹게 100원만 줘. 책 사게 1만 원만 줘. 1만 원은 한 번씩 얘기한다. 그죠? 1만 원은 한 번씩 얘기하지만 그래도 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는 생략을 많이 하더라.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도 보면은 제곱근이잖아. 이 말 자체가 뭐냐? 루트가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 2라는 아이가 원래 있는데요. 요게 뭐냐 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값이라서 생략을 합니다. 됐지? 생략 가능. 생략 가능이 아니고 이건 그냥 생략이죠. 그냥 가능이 아니고 그냥 생략을 해서 표시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됐죠? 그러면 보세요. 동일한 원리로 x의 세제곱이 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지요,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x 곱하기 x에서 5가 나와야 돼요. 얘는 x 곱하기 x에서 5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때 요 x를 우리는 루트 5라고 얘기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요 x의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실수는 구해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무리수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계산기 두드려도 끝없는 답이 나옵니다. 그죠? 표시만 하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더 쉬워. 자, 표시합니다.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x는 자, 루트 5는 루트 5인데 이거는 2번 곱해가지고 루트 5 나오는 애잖아.
맞죠? 그러면 3번 곱해서 5 나온다라고 표시만 해주는 거야. 그걸 여기다 적자 이 말이야. 숫자 3. 오른쪽, 왼쪽 위에다가. 됐어요? 지금 되겠습니까? 요래 적고 난 다음에 읽어주면 돼.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었니, 얘들아? 자, 요거를 우리는 루트 5라고 읽거나 아니면은 제곱근 5라고 읽었죠? 글자가 왜 이래? 제곱근 5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뭐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요 제곱근 앞에 무슨 숫자가 생겼다는 거야? 2제곱근 5라는 말이에요. 그죠? 숫자 2제곱근 5에서 2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뭐라 읽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세제곱근 5. 요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x의 4제곱이 만약에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요 지수가 짝수고 얘가 양수니까 실근이 2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의 값이 2개가 나오는데 한 놈은 플러스가 나오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루트 5가 나오는데 몇 제곱해서 5가 나온다? 4번 제곱해서 5가 나오니까 여기에 숫자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요것을 플러스 4제곱근 5 얘를 마이너스 4제곱근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짝수일 때는 짝수 양수일 때는 2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홀수일 때는 생각도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됐죠? 자 보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5예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홀수, 요게 짝수이고, 요게 홀수이고, 여기가 음수일 때도 홀수일 때는 홀수에서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실수 1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적으면 돼요. 자, x는, 자, 어떻게 적는다고요? 5번 제곱을 하면은 이 숫자가 나오면 돼. 이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어요. 이거 허수예요. 실근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이 숫자가 n제곱근에서 이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는 상관이 없어.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됐지? 다시. 요게 얘들아 봐. 우리가 2제곱근 마이너스 4는 누가 보더라도 요 2자를 생략해버리면 얘는 누가 보더라도 2i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홀수일 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됐지? 홀수의 부호를 여러분 계속 따라갔던 걸 우리 기억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 7승 하면은 결국 이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뭐 101승 해도 얘는 결국 마이너스 1. 이 부호가 그대로 따라갔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게 홀수차 제곱일 때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근데 보통 답에는 어떻게 적냐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를 앞으로 당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제곱근 5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홀수는 부호의 변화를 준다 안 준다? 거듭적으로 했을 때 주지 않는다. 됐지? 우리가 중1 때부터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거듭제곱근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된다는 말이야. 됐지?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보시면은 그냥 요거를 여러분 똑같이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돼. 요거를 이제 n제곱근 a라고 읽어준다. 요거는 이자를 생략해서 우리는 보통 루트 a 제곱근 a라고 읽어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는 이거죠. 2제곱근 a가 루트 a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넥스트. 지금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자 11쪽에 하단에 예제 문제 풀고요.
이거 설명. 자, 쌤이 지금 여러분 그 수학 1 처음 하는 반이라서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꼼꼼하게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꼼꼼하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지수단원이 처음 도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잘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중간에 자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익숙해지세요. 자,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자, 여기 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를게요. 쭉. 자, 16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풀자고요? x의 4제곱이 16인 걸 찾고요.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자, 근의 개수. 준호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의 개수 몇 개 존재합니까? 4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근의 개수는 몇 개 존재합니까? 짝수인데 뒤에 수가 양수잖아요. 그죠? 몇 개 존재합니까? 2개 존재합니다. 됐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답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자고요? 자, x제곱이 4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자,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가 2라는 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답 적는 게 중요하니까 x는 플러스 한 마리, x는 마이너스 한 마리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4제곱근 안에 이 숫자를 그대로 적어 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4제곱근 안에 이 수를 그대로 적어 넣으면 돼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됐죠? 이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게 숫자 2가 나오고 이게 숫자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 계산하는 거는 지금 배우는 거하고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요 2개만 여러분 구해내는 것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풀었고요. 그 다음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씹어야 되네. 자, 안 끼고 바로 풀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트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요? 자, 루트가 아니고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이야. 자, 이거 바로 할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적어주면 됩니까?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25예요. 됐죠? 똑같이 근 몇 개가 존재합니까? 3개가 존재하는데, 그때 실근이 몇 개가 존재합니까? 1개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실근이 뭐냐? x는 그대로 적어.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녀석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땡겨내도 상관없다. 12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지? 됐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그 다음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125라는 아이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5라는 아이는 5를 3번 곱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풀 때에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마이너스 5하고 같겠네. 맞나요? 요거는 우리가 쌤이 조금 이따가 푸는 방법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딱 한 페이지를 했네요. 그리고 뒤에는 더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조금 더 해서 이제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자, 2번 큰 타이틀 2번 내용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연습 문제는 내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베이비? 자, 여기 내용까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조금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자, 설명이 안 되겠네요. 설명 자를게요. 요거까지, 요 부분부터 바로 내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에 자, 개념 익히기 문제에 우리 오늘 배웠는 것만 하겠습니다. 배웠는 것만. 자, 그리고 연습 문제 한 문제 가만 딱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뭐예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거듭제곱근을 구하셔도 되십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자, 거듭제곱근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거듭제곱근. 실근을 구하시오, 허근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없죠? 그럼 다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봐야 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x세제곱이 얼마지요? 마이너스 27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3차 방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항하시면은 x세제곱 더하기 27은 0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그러면 27이 3의 세제곱인 거 아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은 0 요래가 풀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예요? 3차 방정식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공식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은 도구 강의를 들어야 돼요. 도구 강의가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됐죠? 자, x 더하기 3에 뭐였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요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 베이스 공식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x 더하기 y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게 기본 베이스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고일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공식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요 앞에 값이 0이 되거나 요 뒤에 값이 0이 되면 될 것이고, 앞에 값에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자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그는 100% 나옵니다. 신이 내린 공식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근의 공식. 됐죠? 그래서 얘는 100% 답이 나옵니다. 자, x는 얼마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됐죠? 그대로 적어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9 마이너스 4ac면은 36이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7 나오죠? 마이너스 2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형태로 나타낸다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이라는 아이가 3 루트 3이니까 3 루트 3i 요렇게 적어주시면 돼. 됐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역시나 실근 한 개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허근은 구해보는 연습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9월 문제에서 중요하겠죠, 차라리. 되겠습니까, 베이? 되겠습니까? 베이비가 계속 나오려고 그래. 선생님의, 그렇죠? 이게 계속 나오려고 그래. 자, 이번 간단히 한 번 더. 오늘 보니까, 우리 재현이는 하루 종일 오늘 눈에 힘주다가 오늘 종칠 것 같다. 눈에 힘주다가. 자, x 4제곱이 얼마예요? 81인가요?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는. 이항 할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 자, x 4제곱이고, 그죠? 얘는 81인데, 여러분. 81이 3의 4제곱인 거 일단 보이잖아요, 그죠? 3의 4제곱 하지 말고요. 9의 제곱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자, 준우씨,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 할 수 있는 거죠? x제곱의 제곱이고, 뒤에는 9의 제곱이고. 맞나요? 그럼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9 하나, x제곱 마이너스 9 하나는 0. 이렇게 풀면은 조금 더 눈에 쉽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바로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앞에 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됐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뭐야? 실근이 2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수의 확장하고 첫 단원이 잘 되면은 그 다음 단원은 여러분 잘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수업이 연결되니까 알았지? 그리고 이제 주중에 5일 동안 또 진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혹시 질문할 사항 있나요?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면은 선생님의 본능이 드러날 수 있어. 옛날 킬러, 옛날 킬러 본능이 드러날 수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최소한 10시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9시 50분, 응? 9시 50분 맞춰서 와가지고 책도 펴놓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뭐 지금 오늘 저거 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휴대폰도 걷어야 되고 이래 하니까 아직까지 조금 예행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한 50분 전까지 도착해가지고 물도 한잔 마시고 책도 한잔 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오늘 첫 수업, 이 리모델링 된 첫 수업이라고 긴장을 해서 가는지 선생님 7시에 일났어요, 7시에. 7시에 일나가지고 8시 하고 많이 있었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